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9일 오전 8시 39분입니다. 즉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에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부근에서 미상 발사체 3발을 쏘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일 강원 원산에서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가 김정은의 지도 아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런 발사가 발표가 되면은 즉각 NHK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일본의 발표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즉 오늘 7시 30분에 발사되었고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베타 수역 EEZ에는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곧 이어서 아베 총리가 7시 40분에 10분 뒤입니다. 7시 40분에 지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국은 정확한 정보를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지금 합참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우선 시간이 나왔습니다. 7시 30분에 발사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총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청와대가 아직도 출근 중이거나 회의 중이거나 뭐 취침 중이거나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런 즉각적 대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즉각적 대응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뭐 걱정할 것 없다. 그건 우리 편에 쏘는 거다. 설사 서울로 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쏘는 것이니까 맞아가지고 다 죽자. 이런 심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핵 미사일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탄도미사일이란 말을 우리 정부는 아끼기 위해서 일부러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발사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발사체인지 탄도미사일인지도 모르면은 그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북동쪽으로 쐈으니까 괜찮지만 남쪽으로 쏘면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아니, 그게 발사체라면 뭐 세총으로 쏘는 돌멩이도 발사체죠. 발사체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딱 단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쏘는 것은 미사일과 방사포인데요. 방사포도 이게 탄도미사일 기술로 쓰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탄도미사일. 우리 정부가 계속 발사체 하는 이유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딱 규정을 하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위반이 되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하자든지 그걸 하기 싫으니까 의도적으로 발사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난 6일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북한이 쐈을 때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는데 그때 유럽 그리고 일본은 반드시 대북 경고 결의안을 낸다든지 공동대처 경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미국하고 중국이 거기에서 합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원래 북한 편 드는 건 알겠는데 이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심을 잡아야 될 게 그 핵미사일로 제일 큰 타격을 보게 되어 있는 한국이죠. 이때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좀 조심을 하면은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로 이미 틈이 벌어진 셈이죠. 자, 그건 그렇고, 김정은의 이 행태는 정말 이상합니다. 오늘 3발을 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2발을 쐈어요. 지금 북한이 이거 쏘고 있을 단계가 아니죠. 지금 코로나가 북한에서도 확산되어 가지고 수천 명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북한의 의료 시설이나 의료 인력 수준으로 봐서는 사망자가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대에서 번지고 있다면 아주 김정은에게는 치명적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북한이 그동안에 중국 관광객을 받아들여 가지고 돈을 좀 벌었는데, 지금 한만 국경, 한만 접경지대, 즉 두만강 압록강을 폐쇄하는 바람에 관광객도 들어오지 않고, 더구나 북한의 장마당을 유지시켜주는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생명선 하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 장마당이 마비가 돼버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주민들이 먹고 사는 차원에서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이런 판국에 지금 2발, 3발 연속 발사 실험을 하죠. 김여정이가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는가 하면은, 김정은이는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보건협력 운운했다고 합니다. 즉 도와달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아주 부자유스러운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느끼는 불안감의 표시일 것입니다. 더구나 김정은이는 노동당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인 조직 지도부장을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또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거는 북한 핵심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관심을 돌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나치면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발을 해가지고 관심을 돌린다. 원래 독재자가 내정이 불안하게 되면은 항상 외부에서 긴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내부 단결을 기한다는 것은 뭐 세계 정치사의 하나의 확립된 법칙 좀 되는 거죠. 김정은이가 불안합니다. 김정은이가 불안한데 김정은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것이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한반도의 이 경색된 국면의 돌파구는 김정은 퇴장이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김정은이 물러날 때 북한의 세습체제가 거기서 끊어지니까 남북관계, 핵문제, 모든 문제에서 돌파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제가 일어나가지고 한국군의 합참 발표보다는 NHK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고 더 구체적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